원자통합과 페이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개념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표준, 그 다음에 정보, 이런 용어가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 측정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과학 탐구에서 측정이 뭐냐 하면 양을 재는 활동이야. 그럼 그 양은 뭐 질량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도 될 수 있고, 부피도 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일단 양을 쟀으면 그 결과는 값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뭐 10이든 30이든, 그 다음에 단위, 뭐 킬로그램이냐, 미터냐,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단위, 측정 단위를 써야 되고, 이제 도구라는 걸 써야 됩니다. 측정을 하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측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양을 재는 활동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치? 측정은 명확하게 설명, 확실하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림이다라는 말이야, 그치? 어림. 그래서 도구가 없이, 요거 포인트입니다. 측정 도구 없이 양을 어떻게 한다? 이번에 추정한다. 양을 추정하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양을 추정한다. 이걸 어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자료,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어림은 측정할 때 측정 도구를 이제 뭘 결정할지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왜 이제 어림이다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저 우주에 있는, 그지? 태양이 있어, 그지? 태양을 측정을 해야 돼. 근데 직접 측정할 수 없잖아, 그지? 가봐야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값을 알아내는 이런 형태가 어림입니다. 그래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부피를 어림한 뒤에 적절한 용량, 뭐 리터 단위를 쓸지 밀리리터 단위를 쓸지 그런 측정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표준이야, 그죠? 측정 표준.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이야. 측정 표준은 과학적 기준인데 될 수 있는 게 표준화된 측정 단위도 될 수 있고, 측정 방법도 될 수 있고, 측정 도구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표준이 되는 물질, 그지? 물질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제 길이를 잴 때, 그지? 측정을 할 때, 과거에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자, 이 친구는 좀 외워야 됩니다. 미터 원기라는 게 나와. 미터 원기. 그러니까 1m 길이에 해당하는 금속구로 만든, 그지?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1m짜리 금속이야, 그지? 근데 문제는 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속으로 만들었으면 부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미세한 길이의 변화가 생겨, 그죠? 그래서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서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길이의 기준은 빛이 진공해서 요 시간 동안, 그지? 요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제 측정의 표준은 점점 정밀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눈금 실린더가 나와 있는데, 요 눈금 실린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70, 80이야, 그지? 70, 그 다음에 80인데 이 사이에 눈금이 몇 칸이 있냐면 몇 칸이 있습니까? 10칸으로 나눠놨잖아, 그지? 그럼 한 칸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한 칸당 1이라는 의미야, 1.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눈금은요. 눈금을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어중간하게 그지? 맞죠? 75와 6 사이의 중간쯤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75와 76 요 숫자를 그 사이를 몇 등분합니까? 그렇지. 10등분하여서 읽을 때는 어떻게 돼? 그렇죠? 75.5라고 읽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최소 눈금 단위의 그지? 눈금 단위의 어디까지 읽어줍니까? 10분의 1까지 읽어준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밀리겠지, 그지? 밀리리터인데 최소 눈금 단위가 이 선 하나 한 칸 사이가 1mm잖아, 그지? 1 숫자 1. 그러면 이거 이 최소 눈금 단위가 1이니까 요거에 10분의 1이니까 0.1 단위까지 읽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5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 탐구에서 이제 우리가 어림을 많이 했잖아, 그지? 어림, 양을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어림이 하는 역할은 효율적인 측정 계획과 수행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주기 위해서 측정값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룡의 몸무게나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 측정하기 어려운 값을 알아낼 때 그치? 이 어림이다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표준 변화야. 그치? 그래서 과거에는 킬로그램 원기를 이용해서 1kg을 정했는데 현재는 비대에너지와 관련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값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뭐 다 뭐 그치 숫자 같은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큰 흐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정 표준의 활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 일상생활에서나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데 어떤 기온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준이. 그래서 기온을 도시 단위로 일단은 측정해서 그지 몇 도 이상 이하가 되면 폭염주의보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온을 도시 단위로 측정하여 기온과 폭염주의보를 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속 차량 단속할 때는 시속 단위가 나와 있지.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로. 그래서 어떤 기준, 여기는 기준을 50으로 잡아놨네, 그지? 요거보다 이제 높아지게 되면 과속에 해당한다. 이런 그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지? 표준, 측정 표준.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래서 단위로 측정하여 행동 요령을 나눠요. 이 기준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치 미세먼지 농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식료품 안에 그치 영양 성분 표시 기준 그램이나 밀리리터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 부분이야, 그치 소리의 그치 단위 dB인데 이게 데시벨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 귀에 가장 작게 들리는 소리를 0, 그지? 그 다음에 자 소리의 세기가 자 10배 커지면 10dB, 100배 커지면 20dB, 그지? 그러면 10대 10배당, 그지? 그지? 10dB당 10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할 때 밀리그램 퍼 뭐 이거 어떻게 읽어요? DL이지 데시리터라고 읽습니다. 데시리터 요놈은 그냥 0.1리터라고 해도 되고 얼마니? 100ml를 이제 1데시리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을 측정할 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첫 페이지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어떤 부분 측정은 양을 재는 활동이다.
어림은 양을 그치, 추정, 대강 어느 정도 되겠다. 그치? 이런 활동이다.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 실내 공기 질 측정 항목. 측정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 등 측정 표준으로 정한다. 농도 등을 측정 표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층간 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 뭐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이제 뭐 발로 두드렸냐, 망치로 쳤냐, 당당. 그 다음에 측정 기기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 자세한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속에 어떤 유의한 성분을 측정할 때 특정 성분 함량이 표기된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하여서 측정 기기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 측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말이네,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신뢰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연구자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읽고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상식의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요것도 잠깐 볼까요? 다양한 측정 표준을 어떻게 활용하냐? 자동차 분야에서는 그렇지 많은 부품을 정확하게 이제 크기와 성능으로 만들어 하나로 조립하기 위해 측정 표준을 정하고, 뭐 스포츠 분야에서 뭐 기록을 재거나 약물 검사 등의 측정 표준을 활용하고, 그다음 과학 분야 원자 크기 측정, 우주 나이, 발사체 연구 등의 측정 표준을 활용한다.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는 요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또 나오네. 양을 재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측정 도구 없이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림. 그지? 측정과 어림. 자, 그 다음에 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 방법, 도구, 표준 물질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측정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1번 문제. 과학 탐구에서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을 양을 재는 활동이다. 맞는 내용이지, 그지? 측정은 양을 재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측정 도구 없이 수행하는 활동이다. 아닙니다. 도구가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 수치와 측정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되지. 숫자만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어떤 단위가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과학탐구 과정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설명인지 쓰십시오. 측정 도구 없이 어떤 양을 추정한다. 뭐 딱 나오죠. 양을 추정한다. 그래서 어림은 반드시 양을 추정한다. 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표준에 단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지, 단위가 포함되어야 되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자, 혈당량을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단위로 측정하여 혈당을 관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어떤 기준 온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따뜻하네, 차갑네, 그지? 그 정도니까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정확한 크기로 만든다. 맞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일단은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슷해. 신호와 정보입니다. 그죠? 뭐 신호가 뭐고 정보가 뭐고, 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신호부터 볼게요. 신호. 자연에서 일단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전달되는 것으로 빛도 되고 소리도 되고 지진파와 같은 파동도 되고 힘도 되고 온도도 되고 압력도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뭐가 된다? 신호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이 조금 이제 중요하겠네, 그죠? 정보라는 의미, 그지? 정보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를 측정하고, 그지? 뭐 빛 형태로 또는 소리 형태로, 압력 형태로, 온도 형태로, 그지? 이거를 분석해서, 자, 포인트는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 그지? 정보는, 자, 자연에서 오는 이런 신호를 측정 분석해서, 자, 정보라는 의미는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진파라는 신호가 있어, 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진이 발생한 위치, 그치? 지진이 발생한 곳을 우리가 뭐 진원 또는 지진의 수직인 지표면 진앙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지? 요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 그죠? 고체, 액체, 기체 뭐가 되어 있나? 뭐 P파와 뭐 S파, 지진파의 요거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런 정확한 정보, 그지? 정보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체온을 측정해서, 그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뭐 36.5에서 37 이 사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치, 몸에 이상이 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하고 분석하여서, 그치, 빛을 측정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우주의 빛을 가지고 우주 생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자연에서 그냥 발생되는 이런 신호들을 유효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단원이 조금 사실 뭐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죠?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필요한 것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센서. 자, 요거 딱 시험에 나올 만하죠. 그래서 센서는 이제 자연에서 오는 또는 어디에서 오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여서, 자,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센서 하면, 그지? 뭐 시각, 후각, 그지? 이런 감각 기관으로부터 자연 신호를 감지하여서 정보를 얻잖아, 그지? 그래서 센서는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감각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센서. 그래서 나중에 이 다양한 신호가 요 밑에 나오지.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센서의 종류. 자, 빛 하면 광 센서. 그렇죠? 요건 매칭해서 외워야 돼. 온도 하면 온도 센서. 연기 하면 연기 센서가 아니고 화학 센서입니다. 그다음 누르는 힘 하면 압력 센서. 그다음 물체의 운동 변화 감지, 움직임이잖아, 그렇지?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 센서. 그래서 이제 비접촉형 온도계는, 그치, 온도계를 어떻게 돼? 사람 몸에 대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에서 나오는 열을 또는 빛, 그치? 적외선도 빛인데 주로 온도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열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
선생님 온도계인데 왜 온도 센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도 하나의 파동, 빛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가스 누설 경보기니까 얘는 화학 센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그죠? 화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그치? 가로 세로로 이렇게 회전해서 그지?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센서 활용 이런 것들 매칭해서 잘 알아두세요. 바코드, 그지? 빗줄 빡 조여서 그지? 어떤 물체인지 정보를 인식하는 거고 초음파 진단기, 그지? 우리 뭐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검사할 때 쓰는 거, 그지? 소리를 이용하는 거야. 소리 센서. 그다음 터치 스크린은 정전 센서입니다. 사람 손이 화면에 닿았을 때 어떤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렇죠. 방향을 감지하는 센서, 가속도 센서라고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범퍼 삐삐삐삐삐 쾅 그지. 요거 뭐 소리 센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측정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자, 이 부분이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야. 그렇지?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 그다음 디지털은 불연속적. 자, 이거를 우리가 뭘 가지고 좀 보면 이해가 편하냐면 자, 우리가 수능시계는 전자시계를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숫자가 뭐 12, 그다음에 여기에 뭐 3, 6, 9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시계에 뭐 시침도 있고 초침도 있고 분침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초침들이 드드드드드드 돌아가잖아. 그지? 그러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위치가 보이잖아. 어디인지. 그지? 흐름이 끊기지 않아. 그치? 다 볼 수 있어. 이게 연속적이야. 연속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신호들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그치?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3시 20빵빵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착각 깜빡 깜빡하면서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어떤 텀이 있잖아. 그치? 공간.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자뭐 0과 1로 표현하는 이진법이라고 얘기하지. 이진수로 표시되는 신호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 있잖아. 빗소리, 전파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그러면 이 자연 신호를 디지털 기기로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센서가 있어야 되지, 그치? 센서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무슨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 자연에서의 습도, 온도, 빛, 유체의 흐름이나 운동, 소리 이런 정보를 요거 중요하지, 그치? 센서, 그치? 자연의 신호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는데 1차적으로는 자, 끊김이 없이 그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돼요. 이런 걸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은 있다 없다 그지? 그럼 여기는 신호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지털 신호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잘라서 각각의 값을 이진수로 표시하는 그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보면 자, 여기 센서라는 놈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센서는 다양한 신호, 그지? 아날로그 신호를 그다음에 무슨 신호? 디지털 신호로, 그지?
이제 바꾸어주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호 하면 아날로그 신호, 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과정. 이걸 담당하는 건 누구다? 센서가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듯이 센서의 기능은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에 그 다음에 정보 처리하는 장치의 신호를 입력하는 것인데, 센서를 통해 얻는 전기 신호가 결국 디지털 정보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센서의 정의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죠? 센서의 정의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특징, 이런 것도 시험에 좀 잘 언급이 되겠네. 디지털 신호는 신호를 저장, 재생, 전송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잘라서, 그치? 잘라서 불연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이 되거나 일부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다 표현해야 돼, 그치? 디지털로 바꾸면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 장점이야,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의 장점들은 꼭 그렇지 이해를 해두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서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이용되고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보가 이제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는지, 일상생활, 산업, 과학, 그러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뭐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 교육 앱 등 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 교육을 받고,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 운전자 없이 상품을 운송하기도 하고, 이거 다 디지털 정보들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예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환자의 신체 조직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때도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가 뭐 있는지 볼까? 원격 진료로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처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쉽게 편집할 수 있어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한 뒤에, 그죠? 뭐 다 읽으면서 가는 거라서 조금 재미없어도 이해를 하세요. 뭐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기술 기술로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문제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맞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라고 얘기했지. 정보. 그 다음에 장치야. 장치.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입니다. 이거 무슨 로그야? 아날로그.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신호로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입니다. 이거 무슨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신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뭐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신호는 빛, 소리, 전파 등과 같이 모두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맞니? 모두 파동. 자연의 신호는
파동뿐만 아니라 뭐야? 힘도 되고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압력, 그치? 압력.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정보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놈들은 뭡니까? 자연의 신호를, 여기 자연, 이게 자연의 신호들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잖아, 그지? 그럼 누가 됩니까? 센서가 됩니다. 센서. 자, 그다음에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설명에는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에는 D라고 쓰십시오.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그지? 0, 1 이거는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이용되니까 D. 그 다음에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신호는 아지, 그치? 아디. 그 다음에 신호 저장, 재생, 전송이 편리한 건 D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뭐로 변환하는 기술이야? 디지털, 그치?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은 정보통신에 활용되어 은행 금융, 교육, 운송 및 교통, 의료, 에너지 사업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현대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큰 틀을 그냥 좀 위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